무조건 가져간다네. 얼마가 됐든지 간에. 나는 큰 거 들어오면 한번 먹어. 안녕하세요, 생선사생 미스터였습니다. 오늘은 강원도 동해시의 묵호항에 나왔습니다. 지난주 영상을 날린 덕에 2주 연속 방문이네요. 그래도 뭐 바닷가 시장들은 올 때마다 늘 새롭습니다. 오늘은 뭐가 있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잖아요. 다만 이런 곳에 올 땐 유의할 점이 하나 있으니 방문 전에 꼭 기상을 확인하시라는 겁니다. 풍랑주의보나 경보가 뜨면 배들이 조업을 못 나가니 물건이 없어요. 이럴 땐 몇 없는 이 생선들도 아주 비싼 값이 책정되죠. 그러니 자연산 전문 시장들은 꼭 날씨 정보를 확인하고 가세요. 서론이 길었죠. 그럼 구경 시작할게요. 묵호항 수산시장은 크게 두 구역으로 나뉩니다. 먼저 이쪽은 화로 횟감을 취급하는 점포들, 그리고 반대쪽엔 선어와 폐류, 갑각류 점포들이 모여있어요. 그럼 먼저 이쪽 점포들부터 둘러볼게요. 아직 이른 시간이라 한산합니다. 제일 먼저 보이는 이 커다란 고등은 명주매물 고등입니다. 여기선 그냥 소라라고 부르는데요. 동해안에서 나는 소위 골뱅이 종류 중 가장 큰 종입니다. 큰 건 두세 마리에 1kg씩 나가죠. 회로도 먹지만 살짝 데치면 단맛이 더 진해집니다. 단 타액선의 독성이 있으니 반드시 몸을 갈라서 제거해야 하죠. 이건 흔히 흑골뱅이로 불리는 깊은골 물레고등입니다. 별명처럼 색이 까무잡잡하죠? 동해안 골뱅이 중 가장 많이 어획되는 가장 저렴한 종입니다. 맛도 가장 떨어진다고 하지만 삶아서 양념에 무쳐 먹을 땐 이런 게 가성비가 좋죠. 야채 넣고 새콤달콤하게 무치면 다 비슷하잖아요. 이건 흔히 백골뱅이로 불리는 동해안의 대표 고등 물레고등입니다. 부드럽고 맛있기로 유명하며 값도 가장 비싸죠. 또 타액선에 독성도 없습니다. 황골뱅이라 부르는 이것과 비슷한 고등들도 있는데 아직 이걸 제대로 명확하게 분류한 분은 안 보이네요. 비슷해도 가격차가 있어서 구분이 필요할 듯한데 황골뱅이가 보이면 구분법을 알려드릴게요. 네. 이건 북쪽 분홍새우입니다. 아마 단새우라는 별명이 더 익숙하실 거예요. 초밥에 많이 쓰는 새우로 별명처럼 진한 단맛이 특징이죠. 얘네들은 신선할수록 이렇게 붉은색이 아주 선명합니다. 이건 붉은기가 좀 약하죠? 오늘 들어온 물건은 아니래요. 아이러니하게도 이름처럼 분홍색이 되면 선도가 떨어집니다. 그래도 익혀먹기엔 충분하고 가격도 나쁘지 않아요. 도루묵 암컷들은 산란을 마치고 배가 쏙 들어갔습니다. 추위가 끝나면 수요가 급감하는 시즌성 강한 품목이죠. 아쉽지만 이제 다음 겨울을 기약해야겠네요. 역시 겨울철에 인기 있는 탕거리 생선 대구입니다. 물론 시원한 대구탕은 겨울이 아니라도 수요가 많죠. 요샌 대구 어획량이 다시 많이 늘어났다는데 강원도 일부 지역에선 새끼 대구를 엄청 잡아들이더라고요. 바로 앵치노가리를 만들기 위해서인데 이렇게 새끼들을 마구잡이로 잡아들이다가 또 언제 금대구가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많이 보이는 건 요 기름가자미입니다. 동해안 가자미 중 가장 어획량이 많고 현지인들이 즐겨 먹는 생선입니다. 어르신들은 이걸 얼려뒀다가 한 마리씩 꺼내서 썰어 드시기도 해요. 구이나 조림, 찌개로도 먹고요. 다만 수분이 많아 살이 잘 바스러지죠. 그래서 사시려면 생물보단 이렇게 말린 것들이 쓰기도 먹기도 편합니다. 수분이 빠지면 살도 단단해지고 감칠맛도 응축되죠. 보존성도 좋습니다. 문어만 전문으로 파는 점포도 있습니다. 피문어로 통하는 대문어들이고요. 문어는 일반적인 생선들과 반대로 작을수록 더 비싸게 팔립니다. 아무래도 먹기가 편해 수요가 많기 때문이죠. 그래도 가격이 많이 좋아졌네요. 조만간 문어 한번 먹어야겠어요. 이제 그럼 각각류들을 좀 둘러보겠습니다. 서너라인의 가운데 집들은 모두 게 전문 점포들입니다. 아직 문을 안 연 집들도 많고 대게 라인은 어찌 조용하네요. 이 전날은 배가 출항을 못했고 오늘 나간 배들은 아직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물건이 별로 없네요. 안 되는데, 게 사가야 되는데. 지난주에 묵호항의 명물 B급 대게를 소개하려고 했습니다. 쌓아놓고 싸게 파는 게들 중 좋은 것 고르기가 주제였는데 시원하게 싹 날려버렸죠. 그래서 다시 B급 대게 영상을 찍어보려고 하니 이젠 물건이 없네요. 그나마 싸게 판다고 하는 대게를 찾았는데 다리 하나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냥 살이 하나도 없겠네요. 이거 사들고 갔다간 자칫 제 뚝배기가 깨질 수도 있습니다. 컨텐츠보단 목숨이 먼저기에 이건 패스합니다. 아, 이런 건 놓지 말라고. A급이라는 개들도 크기나 상태가 애매하고 괜찮다 싶은 건 너무 비싸니 참 난감하네요. 그래서 차라리 홍게들을 좀 들여다봤습니다. 보통 묵호항은 대게가 많이 들어오는데 이날은 그 반대네요. 이건 한 대야에 10만원짜리고요. 크기는 한 대 크다고 다 좋은 건 아니죠. 이거 이렇게 한 무대게 얼마예요? 5만원이요? 이렇게 다 해서 얼마예요? 10만원이요? 결국 그냥 개는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반대쪽 화로점포로 왔습니다. 먼저 보이는 건 바로 동해안 한치 화살꼴뚜기입니다. 보시다시피 대가리 끝이 이렇게 화살촉처럼 뾰족해서 붙은 이름이죠. 이날따라 한치가 굉장히 많았네요. 크기와 가격도 다양한데 이런 건 한 마리 2만원씩이고 이런 건 어떻게 해요? 6마리? 이런 작은 사이즈는 6마리 만원씩도 팔리네요. 근데 작다고 무시 못하는 게 생각보다 이런 게 맛있습니다. 부드러운 식감을 선호하는 일본에서는 작은 야리이카가 더 귀하고 비싼 식재료로 취급되죠. 가격도 적당하니 보이면 한번 드셔보셔도 좋겠네요. 오징어보다 훨씬 야들야들하고 단맛도 진합니다.
또 지금 많이 보이는 생선은 가자미류입니다. 그 중에도 특히 도다리로 통하는 문치가자미가 많아요. 얘네는 산란기가 되면 연안으로 몰려드는 습성이 있거든요. 누가 봄도다리 아니랄까봐 정말 어마어마하게 잡혀오는데 봄도다리는 사실 맛이 없다는 건 이제 다들 아시죠? 이렇게 알이 차니 맛도 식감도 떨어질 수밖에요. 이맘때 알배기 개체가 이렇게 많이 잡히는데 정작 현행 금어기는 아직도 12월 1월이라는 게 참... 돼지도 빼가. 밀복도 많이 들어왔네요. 표준명은 건복이죠. 큼직한 놈들이 많은데 밀복의 제철은 아직 유효합니다. 더 따뜻해지기 전에 보고도 한번 먹어야 할 텐데. 빼가. 여기도 건복이 있는데 좀 다르게 생긴 게 하나 있죠. 흔히 청복이라고 불리는 표준명 까칠복입니다. 다른 복어들과 좀 다른 길쭉한 체형이 특징이며 껍질에도 독성이 있어 살과 정수만 식용합니다. 절대 복어는 함부로 손질해서 드시면 안 됩니다. 크기가 작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독성과 크기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이 쪼꼬미 복어는 졸복이란 녀석인데요. 복성과 더불어 의외로 많은 인명사고를 일으키는 녀석입니다. 고등어들도 제법 나왔네요. 묵호항의 시그니처 같은 횟감 중 하나죠. 역시 지금이 제철이긴 한데 자연산은 아무래도 편차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길이가 긴 놈보다 몸통이 두꺼운 걸 고르는 게 좋죠. 이맘때 기름기 잘 오른 고등어회는 정말 맛있습니다. 찰진 식감과 아주 진한 감칠맛을 내죠. 싱싱한 고등어도 지금 추천드립니다. 이 대야에 담긴 동글동글한 생선은 뚝치입니다. 흔히 도치라고 하죠. 지금은 상품성이 좀 떨어집니다. 알탕이 맛있던 암컷은 이제 산란을 마쳐 알이 없고 뼈가 연해 수육으로 먹던 수컷은 이제 뼈가 억세지거든요. 아기의 경우 보통 겨울이 제철이라고 들었는데 조리를 해서 먹기 때문인지 사철 큰 차이를 느끼기 어려운 생선이죠. 무지막지한 사이즈의 대물광어도 보이네요. 여기도. 그러고 보니 광어를 안 먹어본 지가 엄청 오래됐는데 이런 대광어는 잘 숙성해서 먹으면 정말 맛있죠. 그런데 그보다 더 눈길이 가는 건 이 수조 구석에 숨어있는 개볼락입니다. 수조가 넓어서 작아 보이지만 이 정도면 꽤나 큰 씨알인데요. 여기도 한 마리 있고요. 어찌 이런 것만 눈에 들어옵니다. 먹을 걸 정하지 않고 왔다면 오늘은 이걸 골랐을 듯. 쥐치와 말쥐치는 언제 먹어도 무난한 횟감입니다. 다행히 오늘 화르는 많이 들어왔네요. 묵호항에서 이렇게 가득 찬 수조를 보는 게 얼마만인지 몰라요. 이건 누르시볼락이라는 우럭 사촌입니다. 이 앞바다에서 많이 나며 참우럭 혹은 자연산 우럭으로 불립니다. 이것도 지금이 제철로 좀 큰 것들은 맛이 괜찮죠. 일반 우럭도 마찬가지로 지금 맛이 좋습니다. 흔히 개우럭이라고 하는 커다란 놈들이 좋다고 소개했었죠. 와, 이 가자미들은 색이 굉장히 화려하네요. 이런 색을 띠는 건 얘네들이 산호초밭에 살던 녀석들이라 그렇습니다. 동해안 앞바다엔 부채뿔 산호라는 아름다운 분홍색 산호초 군락이 있거든요. 이런 곳에서 살면 분홍색 위장색을 갖게 되죠. 근데 그렇다고 맛이 뭐 다르지는 않습니다. 끝판왕 줄가자미들도 많이 나왔네요. 손바닥만한 것부터 키로급 이상까지 사이즈도 다양한데요. 적정가에 웬만큼 맛을 보겠다면 좀 애매한 크기를 고르는 것도 방법입니다. 줄가자미는 1kg을 기준으로 가격 편차가 배 이상 나니 700~800g짜리로 골라서 1kg 미달이란 조건으로 흥정하는 거죠. 이렇게 화로 쪽도 모두 둘러봤습니다. 모처럼 볼거리가 많아 시간 가는 줄 몰랐네요. 이제 오늘 먹을 회를 구입할 겁니다. 사실 따로 구해둔 횟감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수조 중앙에서 헤엄치고 있는 이 녀석입니다. 요게 경매에 나오거든 입찰 좀 받아달라고 해놨거든요. 바로 띠볼락입니다. 주로 참우럭으로 불리며 일반 우럭과 구분되는 생선인데요. 이렇게 얼룩덜룩하게 생긴 우럭입니다. 2.5kg짜리 상태 좋은 화로를 구해주셨네요. 여기서 잠깐만 옆길로 좀 셀게요. 시장에서 참우럭으로 통하는 생선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얼룩덜룩 갈색을 띠는 표준명 누르시볼락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띠볼락인데요. 역시 얼룩덜룩 갈색빛을 띠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형태가 무척 흡사하죠. 그래서 이 두 종은 많이 혼동되고 있습니다. 관련 영상들을 검색해봤더니 정보가 엉망이더라고요. 누르시볼락을 띠볼락으로 소개하는 일도 많고 둘의 생태나 구분법 등의 정보도 오류투성이네요. 다 제 불찰입니다. 이 잘못된 정보라는 게 죄다 나중에 고쳐야지 하고 미뤄뒀던 제 블로그 글의 내용들이네요. 오늘은 잘못 알려진 정보 몇 가지만 간단히 수정하고 둘의 차이는 별도의 컨텐츠로 상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얘네는 누르시볼락 컴플렉스란 용어도 생길 만큼 분류학계에서도 말이 많은 어종들이라. 첫 번째, 누르시볼락은 심해성 어종이 아닙니다. 갯바위나 테트라포트에서도 종종 낚이는 연안성 어종이죠. 즉 심해에 살아서 지방이 많다는 건 낭설입니다. 다음, 지느러미가 파랗다고 다 누르시볼락이 아닙니다. 띠볼락들 중에도 이렇게 지느러미가 파란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잡을 것도 지느러미가 푸르스름하고요. 반대로 꼬리에 흰 테두리가 있다고 해서 다 띠볼락도 아니에요. 보시다시피 누르시볼락도 꼬리 가장자리에 흰색 테두리가 있죠. 얘네는 몸에 난 무늬의 패턴으로 구분하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깊이 들어가면 따분하니 결론만 말하자면 몸통의 검은 띠가 규칙적이고 선명한 게 띠볼락입니다. 네, 잠깐만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큰 참우럭이라면 띠볼락이라고 봐도 됩니다. 누르시볼락은 소형종이라 1kg 넘는 것도 찾기 힘들거든요. 반면 띠볼락은 조피볼락만큼 크게 자랍니다.
심해성 어종이라 일반적으로 시장에선 잘 보기 어렵고 금방 뒤집어져 죽어버리는 경우가 많아 화로가 귀한 편이죠. 심해 저수온층에 살아 지방이 많다는 건 이 녀석에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개인적으로 자바리의 견주만큼 맛있다고 생각하는 어종인데요. 그리고 조피볼락이나 누르시볼락과 다른 점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들에 비해 체형이 더 측편되어 있다는 겁니다. 몸이 납작하죠. 살밥이 없는 게 아니라 종의 특성입니다. 마지막으로 가격은 15만원 줬습니다. 비싸다고 할 수도 있지만 이런 횟감들은 딱히 시세가 정해져 있지 않아서 전엔 운이 좋아서 요런 놈 5만원에도 먹은 적이 있네요. 묵호항에선 이 집 이모가 항상 제일 크고 좋은 물건을 많이 들어옵니다. 걔도 엄청 크다. 나는 큰 거 좋아해. 큰게 좋고 한 마리를 팔아도 돈은 얼마 안 남지만 이런 큰 개우럭들도 많이 들어놓고 이거는 이것도 꽤나 나가겠다. 이거 30만 원. 30만원이요? 28만 원까지. 이거는 안 팔리면 서울에 내가 올려보내는 데가 있어요. 줄가자미도 항상 제일 큰 걸 많이 들여다 놓습니다. 물건만 좋으면 단가 생각 안 하고 지르고 보는 호탕한 이모님이세요. 또 한참 떠들다 왔네요. 생선을 골랐으니 이제 회를 떠야죠. 시장 한켠에 할복장이 있어서 대부분 이쪽으로 추천을 해줄 겁니다. 그런데 이런 곳은 늘 투박한 손질 방식이 좀 아쉽죠. 그래서 전 수산시장에서 고급 어종들은 잘 안 삽니다. 그런 건 차라리 더 주더라도 제대로 된 곳에서 먹자는 주인데 묵호항에는 믿고 맡기는 집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초장집 한 곳 추천드릴게요. 생선을 가져오면 여기서 회를 떠주는데 우선 차림비는 이렇습니다. 저 안엔 회 뜨는 비용이 포함되고요. 목어 등 특수어종은 추가 요금이 붙습니다. 그걸 감안해도 가격이 꽤나 합리적이죠. 거기다가 손질하는 전과정을 홀에서 실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간혹 초장집에서 회를 바꿔치기 한다거나 빼돌리는 것 같다는 분들이 계시던데 이런 식이라면 그런 걱정은 전혀 필요 없겠죠? 뿐만 아니라 회 손질도 무척 깔끔하고 정갈합니다. 오늘의 생선 띠볼락회가 나왔네요. 아주 예쁘게 잘 썰어주셨죠? 우선 이쪽 넓게 썰은 건 등 쪽 부위입니다. 껍질도 손질해서 살짝 데쳐주셨고요. 이건 지느러미살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단단한 뱃살은 먹기 좋게 잘게 썰어주셨네요. 양념 쌈장도 맛깔나게 준비해주시고 이런 데서 생와사비가 나오는 것만 봐도 수준을 알 수 있죠. 스파클링이라니 궁금해서 이거 한번 시켜봤네요. 우선 껍질 대충부터 먼저 맛봤습니다. 껍질이 꽤나 도톰한 편입니다. 참기름 살짝 찍어서 역시 특별한 맛이 있는 건 아니지만 쫀득거리는 식감이 재밌습니다. 이런 게 가벼운 식전 안주거리로 좋더라고요. 집에서 직접 손질해 드시는 분들이라면 무쳐 먹거나 폰지 소스를 곁들여 먹어도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회를 맛볼게요. 간장 콕 찍어서 참 그리고 여긴 제가 좋아하는 니비시 회간장을 씁니다. 지방이 고르게 잘 올라와서 단맛이 아주 진합니다. 맛이 좋아서 달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진짜 그냥 살의 단맛이 진해요. 화로회로 이보다 진한 맛을 내는 흰살 생선은 돌돔이나 줄가자미 정도밖에 없을 듯 합니다. 화로 맛으로는 전 자바리보다 이게 더 낫더라고요. 지금의 어획량은 적어도 맛이 좋은 제철입니다. 산란기인 늦봄부터 초여름엔 어획량이 올라가는데 그땐 낚시에서도 마리수가 늘어나죠. 하지만 맛은 쌀쌀한 계절이 훨씬 더 좋습니다. 이번엔 더 기름진 지느러미살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부위를 즐길 수 있게 손질해주는 점이 좋아요. 이번엔 마지막으로 잘게 썬 뱃살 부위입니다. 일반 우럭보다 체형이 납작해서 양이 적게 나오는 편입니다. 이런 건 육질이 너무 단단해서 크게 썰면 먹기 힘들죠. 생선의 부위별 특성을 잘 살려주셨네요. 기름기 맨질맨질한 거 보이시나요? 맛, 식감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습니다. 혼자 먹으려니 양이 많아서 이런 것도 쌈을 다 싸먹네요. 양이 많아서 회를 먹는데 1시간 반이나 걸렸네요. 그동안 주방에서 푹 고아진 맑은 탕입니다. 얘는 탕에도 일반 우럭보다 더 기름기가 돕니다. 이런 건 거의 약이죠 뭐. 그냥 계속 떠먹게 되네요. 육수가 정말 진하고 맛있습니다. 내장에도 기름기가 무척 많아서 더 그렇죠. 껍질부터 내장까지 뭐 하나 버릴 게 없습니다. 미나리와 콩나물도 조금 아삭할 때 건져 먹고 이런 심해 어종들은 간도 아주 맛있습니다. 풍미도 진하고 사르르 풀리는 부드러운 식감도 좋죠. 아 이렇게 계속 보니 또 먹고 싶네요. 역시나 근래 맛본 생선탕 중엔 최고였습니다. 커다란 볼살도 오늘은 혼자 실컷 다 먹었네요. 밥도 조금 말아서 탄수화물 보충하면 식사 마무리합니다. 신김치 더해주면 게임 오버죠.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인근 중앙시장에 들렀습니다. 호떡이 등장 안 한 지가 너무 오래된 듯해서 중앙시장 호떡집은 시장 제일 뒤편에 숨어 있습니다. 어휴 드디어 도착했네요. 바로 여기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동해 중앙시장 호떡집. 가격을 올리신 걸 보니 기분이 좋네요. 그래도 착한 가격이죠. 주문을 하면 그제서야 반죽을 떼어 호떡을 구워주시는데 프라이팬이 인상적입니다. 정말 시골 할머니가 집에서 구워주는 느낌이죠. 이렇게 천천히 구워주신 호떡은 자리에 앉아서 천천히 먹고 갈 수도 있습니다. 뜨겁다고 집게를 같이 주시는 것도 재밌네요. 요즘 나오는 씨앗 호떡이니 찹쌀 호떡이니 하는 것들처럼 튀는 건 없지만 추억의 맛? 정말 옛날식 호떡을 맛볼 수 있습니다. 역시 엔딩에 요게 안 나오면 섭섭하죠. 이렇게 오늘은 동해 묵호항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귀한 참우럭을 소개하고 잘 손질해서 맛도 봤네요. 아주 배가 터질 지경입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개 사왔어? 아니 오늘 시장에 개가 없더라. 근데 왜 들어왔어? 나가.